짜자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고전소설 2027 학년도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서해무릉기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교재에 수록된 장면뿐만 아니라 전후로 좀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까지도 제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합니다. 우선 서해무릉기라는 건요. 이 서해무릉이라는 공간이 나와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애정소설입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하는데 그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한 번에 성취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뭐냐면요. 납치를 당해요. 이 여자 주인공이요. 결혼 첫날 밤 보내기도 전에 납치를 당하게 되네. 띠로링. 그래서요. 이 여인을 만나러 남자 주인공이 또 막 여승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떠나고요.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납치를 당해서 간 곳이 바로 서해무릉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근데 일종의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에게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적인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납치된 공간, 그래서 여성 주인공이 갇혀 지내는 이 공간에서 여자가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데 그 공간에서의 고통을 받는 시간이 일단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혼사 방해 요소와 그 극복 과정이 당연히 핵심 출제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요 이 비현실적인 조력자라고 부처의 역할이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막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조력자와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일단 서해무릉기라는 이 제목은요. 서쪽 바다의 무릉도원과도 같은 공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전체 줄거리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 도적이 나오거든요. 납치해 가는 그 도적 장군에게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다? 그렇지, 이제 예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납치해서 자신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망의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인 최월해라는 여인인데요. 최씨 여인은 납치당해서 이곳에서 강제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도적과 함께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연의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남자 주인공 유연, 얘 남자 주인공인데 이 남자 주인공은요. 어쨌든 자신의 이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 구출해 내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망 실현의 공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최 씨에게는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애정을 끝까지 지키는 곳.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는 곳. 끝까지 도적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주지 않는 곳.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남녀 주인공이요. 사실은 좀 인척 관계에 있거든. 그러니까 팔촌 관계예요. 그럼 그 당시 기준으로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땅하게 여기지는 않는 그런 혼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 죽어가니까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팔촌 관계의, 인척 관계의 혼인, 그런 혼인을 성사시킬 때 한 방에 훅 하게 해주기는 좀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유연 남자 주인공인데요. 최월해에게 반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주 명공 유현중의 아들 유연은 부친의 명으로 영흥에 사는 친척입니다. 최공을 문병하러 갔다가 최공의 딸 최월해를 보고요. 첫눈에 반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요 요 첫눈에 반하는 장면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생각하기를, 우리 숙부에게 이런 규수가 있음을 원래 듣지 못했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기이하도다. 어찌 세상에 저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줄 알았으리요. 서시나 왕소군 아니면 월궁에 사는 항아와 나란히 짝할만하니 고금에 드문 절세기로다. 하늘이시여, 어찌 친척으로 서로의 분수를 정하여 유연의 배우자됨을 막으셨는고. 만일 저 소저가 아니면 구슬로 만든 돗자리와 봉황을 수놓은 베개가 있더라도 다른 여인과는 부부의 연을 맺지 않을 것이니 이제
나는 반드시 아내가 없을 것이로다. 나의 깊은 뜻이 늘 아름다운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하였는데 이런 내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리요 하며 마음을 걷잡지 못하였다.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정말 내 눈에 정말 한눈에 반한 그런 여인을 만난 거야. 그런데 가까운 친척 사이래요. 마음이 막 미어지는 그런 남자 주인공의 속마음을 읽어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유영과 최 씨의 혼인. 하지만 유연과 최월에는 인척관계였기에 혼인하기 어려운데 문제는요, 유연이 다 죽어가는 거야. 상사병을 앓게 되고요. 그렇게 거의 다 죽어갈 쯤 되자 유연의 부모는 할 수 없이 두 사람 결혼을 승낙하고요.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결혼한 날 밤, 자, 첫날 밤을 함께 보내기 직전, 그때 도적 장군에게 이제 신부를 빼앗기게 돼요. 갑자기 쳐들어온 도적 무리에 의해서 유연은 신부 최 씨를 빼앗기게 되고, 이게 이들에게 찾아온 고난 시련이 되겠죠. 최 씨를 잊지 못한 유연은 부모에게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나며 10년을 기한으로 최 씨를 찾고자 한다. 자, 이거 보세요. 남자 주인공이요,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찾고자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서해 무릉으로 납치된 최 씨 여인, 이 도적 장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도적 장군은 최 씨의 용모와 덕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내로 삼기 위해서 최 씨를 자신의 근거지인 서해 무릉으로 데려갔으나, 또 이 도적 장군이요, 나름대로 또 인간적인 면모를 지녔어요. 막 강제로 억압하고 윽박지르면서 혼인을 추진하진 않고요. 납치를 해오긴 했는데 시간을 줍니다. 자, 역시 10년 동안 기한을 딱 주면서 최 씨 여인이 스스로 자기랑 마음을 돌려서 자기랑 결혼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곳에서요, 이곳에서 이 도적의 어머니가 있거든요. 도적의 어머니가 이 최 씨 여인을 굉장히 딸처럼 사랑하고 잘 보듬어 주고요. 보살펴 줍니다. 그 대목이 수능특강에 수록된 대목의 일부분이고요. 바로 이 부분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최 씨가 서해 무릉에 머물던 쯤입니다. 자, 최 씨는 여기 머무른 지 오래되었으나 단 한 번도 붉은 입술을 열어 웃는 일이 없었다. 이에 정부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때 정부인이 바로 도적 장군의 어머니예요. 최 씨는 마음이 철석 같아 결코 회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위력으로도 핍박하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다. 이에 아들에게, 자기의 아들 도적 장군에게 다른 여자를 얻어 장가가라고 권하였더니 장군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천하세상 동서팔방을 다 돌아다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러한 미인을 다시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 소자에게는 다른 생각이 없사옵고 오직 10년을 기한으로 삼아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은 저러하여도 나이가 차면 반드시 마음을 되돌릴 듯 하오니 어머니께서는 최 씨를 가까이 하셔서 은근히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그러면서 더욱 두터웠게 자애를 베푸시고 갖은 수단을 다하여 달래신다면 세월이 지난 뒤 절로 슬픔과 원망이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인이 옳다고 여겨 함께 세월을 보내며 최 씨의 뜻을 받들며 진정으로 사랑함이 친딸보다 더하였다. 한편 최 씨는 날이 오래되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아득히 고향이 멀어져만 가니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은 더욱더 깊어져 갔고 유생과의 만날 기약도 더욱 망연해 갔다. 최 씨가 자신의 신세가 이 같음을 역력히 깨닫고는 밤낮으로 길게 탄식하고 한숨 쉬며 눈물만 줄줄 흘릴 뿐이었다.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결혼했고 그리고 또 자기의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이 좋은 서해 무릉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 씨에게는 그저 시련의 공간일 뿐이고요.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킬 뿐입니다. 자, 이때 유연과 최 씨의 완전한 결연. 자, 유연이요, 3년 동안 최 씨를 찾아다니는 노력을 하죠. 우연히 서해 무릉에 닿게 되고요. 자, 여기에 초월적인 존재인 금산사 부처가 꿈속에 나와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최 씨를 되찾아서 완전한 결연을 이루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유연이요, 이제 여승으로 분장을 해서 이 서해 무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최 씨를 만나게 돼요. 자, 우리 교재에 수록된 부분이 바로 요 대목. 자, 요 대목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일부분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수록된 부분 끝자락입니다.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저의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생과 저의 쇠잔한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때 마침 유생이 담장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최 씨가 하늘에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답하여 말하였다. 낭자가 옛 정인을 아직도 그리워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 알려주십시오. 최 씨가 이렇게 답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분명한 유생의 목소리였다. 그 신기하고 반가움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여기까지가 수능 특강에 수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최 씨가 탈출을 해서요 만납니다. 만나서 이들이 일단은 몸을 숨겨요. 왜냐하면 이 도적 장군이 막 찾아 헤맬 걸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몸을 숨기는 대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한편 유생과 최 씨는 바위 글 속에 몸을 숨기고 장군이 찾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7, 8일이 지난 뒤 장군이 더 이상 찾지 않자 야반 3경에 비로소 굴 밖으로 나왔다. 유생과 최 씨가 이에 빨리 떠나고자 하였는데 최 씨의 복색이 너무 수상해 보였다. 이에 유생이 보따리에서 남자 옷 한 벌을 꺼내 최 씨에게 입히고 두 사람 모두 서생으로 꾸몄다. 이 장면이 수능 특강에 수록된 바로 뒷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계 출제가 된다면 이 장면까지도 물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일단 몸을 숨겼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요 유생이 최 씨 여인에게 서생의 복장, 그러니까 남장을 하도록 남자의 복색을 갖추도록 꾸며서요 이들이 이제 바깥에 나와서 탈출을 시도를 하죠. 행장을 차리고 나서 서로 밀고 끌고 하면서 바닷가에 이르니 날은 저물어 가는데 망망대해를 건널 방법이 없었다. 여기저기를 방황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저 건너편 손바닥만한 고깃배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었다. 유생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배를 불렀더니 그 배가 두 사람 앞에 와서 닿았다. 그러면서 이제 간청하죠. 저희 좀 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노인이 즉시 허락하며 말했다. 내 평생 바다에서 세월을 보냈으니 어찌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간청을 저버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어서 배에 오르라 하니 유생이 그 두터운 은혜에 살해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하하였다. 칭찬했다라는 거야. 그럭저럭 수삼일 만에 육지에 닿아 유생과 최 씨는 가벼운 걸음으로 고향을 향하였다. 그러나 길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들의 이목이 두려워 낮이면 숲을 사이로 다니고 또 밤이면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전신만고하여 차츰차츰 나아갔다. 그렇게 해서요 드디어 집에 다다르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오매불망 그리던 부모님도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설득해서 다시 이들이 인연을 이어나가게 된다. 요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이 작품 전문을 읽으면서 특히 좀 재밌었던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이 장군이야. 사실 이 장군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야. 물론 나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납치를 해왔잖아요. 이건 나쁜 건 맞는데 이 장군도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최 씨한테 10년의 기한을 두고 이제 막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다루지 않고 최 씨를 인격적으로 좀 존중을 해주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의 거의 끝부분에 제가 이 부분 여러분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표시를 해왔습니다. 장군은 그러면 이제 최 씨 여인이 사실은 죽은 줄 알게 된 거야. 최 씨 여인이 자결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 처음에 막 슬퍼해요. 최 씨 여인 못 잊어가지고 막 애통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자신의 신부감을 물색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재밌어서 거의 끝부분이야. 한편 서해무릉의 장군은 최 씨가 죽었다고 여겨 사방으로 승려와 가인을 널리 구하였다. 이제 자기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때 해남에 사는 진사 우궁의 부인 오 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슬하에 오직 유복녀를 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때 우소저의 나이는 17살이었고 제주와 덕망을 겸비하였으며 총명하면서 영특하고 산뜻하면서도 아리따워 그 향기로운 이름이 원근에 진동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대적이 들어와 모녀를 납치하여 달아났는데 그 자체를 알 수 없었다. 이게 누구겠어요? 장군. 이 도적 무리가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마을의 아름다운 여인과 이번에는 그 우소저의 어머니까지 같이 납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서해 무릉기 나올 만한 지점들 그리고 우리 수특에 수록된 이후의 장면들까지도 제가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짠! 끝났어요. 쌤서희TV 오늘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